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은석 내란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준비하게 된 어떤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내놓은 게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하고 최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나가지고 그 뭐 햄버거 집에서 만났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햄버거 집에 만나서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건데요. 자, 특검의 조사 결과 보고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본인들이 추론하는 영역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추론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때 뭐 햄버거를 먹었다고 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금 증거 확보를 하지 못한 다음에 그냥 만났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도 비상계엄을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공문서에 적시했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특검보가 브리핑하는 내용도 봤을 때 거의 망상의 영역을 사실처럼 말을 합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본인이 독심술사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을 다 짐작하면서 그걸 근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떠한 근거, 객관적인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사실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해석의 영역에 있는 마음을 근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확실한 증거 확보는 아마 못한 것 같아요. 사실 그 확실한 증거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진술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가 본인들이 의도하고 유도하고 미리 짜놓은 대로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떠한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건 그냥 특검보 본인의 생각일 뿐인 것이지 브리핑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정책 발표만 하더라도 정부 부처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일거의 척결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베껴서 쓴 것 같아요. 일거회라는 단어를 굳이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서서 뭐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뭐 정치 리스크를 얘기를 하면서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해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도 이상한 문장인데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은 굉장히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자신도 없고 그냥 본인의 망상을 사실인 척 하다 보니까 말이 질질 끌려서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권력의 독점 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건 완전히 혼자 해석해버린 거예요. 혼자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망상하면서 해석을 붙여버린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위나 발언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법을 바탕으로 법치라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주관적인 해석을 담아서 감정적 서사를 담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마음 안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관심법인가요? 네, 즉 관심법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요. 너무나도 부적절한 내용이었고 또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틀린 말인 것이 저는 이 특검보가 정치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 내내 우리가 사법 리스크 하면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재판부가 양심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재명의 죄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달라라는 지표도 했었고 그때 안규령이 구속영장이나 이런 거 발부될까 봐 그 앞에 가서 애국국민 할머니나 어르신들에게 막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키겠다고.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재명의 온갖 사법 리스크가 정말 극단에 정말 달을
다를 정도였는데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 원래 이재명인 거거든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사유를 이야기를 할 때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공수처, 제가 좌익 기득권의 흥신소라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를 동원해서 정말 사람 못 살게 다 굴었는데도 그때도 별게 안 나와서 기소를 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지금 탄핵을 시키고 나서 특검까지 하면서 질질 끌었지만 뭐 경로한 것을 이유로 화를 좀 냈다고 해서 그걸로 기소할 사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본인들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특검 사무실에서 술 먹고 뭐 어쩐다고 했더니 술 먹고 망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술 먹고 망상한 건가요? 네, 브리핑 내용도 보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말이 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객관적 브리핑이라고 절대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어떻게 함부로 사람 마음을 넘겨짚습니까? 사실을 근거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구와 누가 만나서 뭔가 네. 모의하는 거를 CCTV 화면으로 확인했다. 네. 아니면 누구누구와 뭔가에서 만들었던 그런 서류를 확인했다. 어떤 통화 기록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햄버거 가게에서 그 사람들이 만났다고 한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없다면 예. 그걸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지금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2023년 10월에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본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가 이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 조은석 특검도 브리핑 할 때나 이런 태도를 보면요. 이 사람이 내실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게 좀 보여요. 지금 이 3특검 가지고 여러분 국민 세금 500억 들어갑니다. 혈세 500억 들어가는데요. 본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결론이 썩 나오지 않으니까 이러는 것 같고요. 초기부터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예. 최대한 연장을 할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적인 비방이라거나 인격 살인에 가까운 그런 음해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민주당과 그 지지 그룹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합성물을 컨텐츠로 게시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 여러 가지 특검들 지금 이제 연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정청래 입에서 뭐 종합특검 다시 하나 더 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말까지 나오잖아요. 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도 인사 내용, 군대 인사 내용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럼 본인들은 지금 왜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이라도 진급한 사람들 전부 다 좌천시켰습니까? 왜 다른 데 다 보내버렸죠? 예, 그것도 예.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본인들은 뭘 모의하고 있나요? 내란 모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납득될 수 없는 것들을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과 본인들의 생각의 영역을 근거라고 브리핑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 내란 모의를 하게 되면 그 형량이 사형입니다. 사형. 예, 무기징역 이상 사형이 나와요. 진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극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죄목인데 그 죄목을 갖다가 판단하는 그 근거로 내는 게 고작 자신의 어떤 상상력의 결과물이라고 하니 그게 100억이나 들여서 만든 특검의 결과 보고서인가 너무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는데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그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뭐 기자들이 당연히 지금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물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개입한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 여사가 계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말로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것도 상상 아닌가요? 이게 아주 악랄한 게요. 지금 저 예. 오마이뉴스죠. 오마이, 경향, 특히 예. 한겨레보다 더 독한 게 오마이랑 경향입니다. 예, 예. 그리고 JTBC인데요. 이 자들은 어떤 짓들도 했었냐면 저번에 김건희 여사, 이 좌익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갈 때 예. 다리만 확대해서 찍어서 성적으로 소비한 적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또다시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바보로 하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부부 관계에서 상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 선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방식을 한 번 더 활용하면서 지금 우리 쪽 우파 애국 국민들에게도 한 번 더 불신을 심어준다거나 내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프레이밍을 또 한 번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련해서 나온 내용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좌익들이 계속해서 선동해왔던 사실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먼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와 뭐 노상원의 관계 이렇게 하면서 천공 관련해서는 만난 정황이 발견이 안 된다. 뭐 천공 어쩌고 하면서 맨날 엮었잖아요. 예. 근데 만난 정황이 없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재임 기간 내내 뭐 천공이 어떠느니 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흔들고 더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던데 썼던 게 바로 이 천공. 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시는 그런 뭐 대단한 스승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동을 했는데 네. 그 관련된 아무런 근거를 못 찾아서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렇게 결론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박지영 특검보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굉장히 신나 보이는데 저도 저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걸 얘기했으니까 저도 제 주장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저 예. 뭔가 신난 사람의 얼굴처럼 보여서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옆에 내용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이게 특검보가 할 이야기인지 매불쇼 같은 데서 썰 풀듯이 하면서 비방할 때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딱 그렇지 않나요? 매불쇼, 김어준 방송 그리고 좌파 패널들 기성언론 방송 같은 데 나가면요. 예. 맨날 썰풀이 하면서 본인들 뇌내망상 사실인 것처럼 말하거든요. 웃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예. 그 장면이랑 똑같아 보입니다. 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국민 세금 받아먹으면서 특검에서 특검보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브리핑에서 했다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수사 결과 브리핑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작년 8월부터 11월에서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들도 인정을 해요. 네. 그리고 계엄 당일 행적도 발견할 수 없다.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라고 하면서 앞서서 뭐라 그랬죠? 그래도 왠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넘겨짚는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들도 개입을 증명할 증거나 진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의식했니만이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아니, 단정되는 게 하나도 없고 검사식이나 돼가지고 지금 특검보가 브리핑을 할 때는 예. 내부에서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해서 사실 전달 목적으로 하는 게 브리핑이에요. 브리핑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본인 뇌내 망상을 그냥 썰풀듯이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 지금 저 내용은 매불쇼 김어준 방송 좌파 패널들이 어용 채널 나가서 썰풀 때 딱 한 여의도에서 들었는데 예. 어쩌고 하는 딱 그거고요. 또 이제 근거라고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것들에 보니까 이 얘기가 또 들어와 있어요. 기사들마다 이 얘기를 단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정권 내내 정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V1이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를 V0라는 은어로 부를 정도로 뭐 언사에 거침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넣었더라고요. 기사들을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짚고 싶은 게 저도 그런 식으로 막 이제 흉보듯이 뒷담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가 뭐 V0라던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대통령실 내부 인사들도 그런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본인들의 모자란 마음이죠. 악한 마음. 시기 질투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부로 넘겨짚으면서 V0니 원인이 이런 식으로 운운하고 소문 만들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나거나 대화를 안 해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99.9%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 또한 김건희 여사를 직접 뵙거나 이렇게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예. 한 사람에 대한 악질적인 혐오가 얼마나 정말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느냐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도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박지영 특검보 저렇게 웃으면서 어디 매불쇼 나가서 떠들 만한 말을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할 필요도 없는 정치 공작용 특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게 된 공직자들이라도 정상이길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게 이걸 네. 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네. 끔찍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 한 번 더 짚고 싶은 거는 작년 12월에 2차 탄핵안에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예. 네, 그때 한동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동훈 개다라고 네. 본인들이 주장하면서 1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지만 않았더라도 높은 확률로 한지아 의원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뭐 그런 의사도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이후에 특검이 통일교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열람한다고 할 때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도 한지아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출당 제명시키는 게 맞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때 동조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고요. 예.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탄핵 표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내란 상설 특검 표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20명 가까이가 동의를 했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요. 그 특검이 통과가 되면서 거기 조항에 어떤 게 있냐면 진보당 있죠. 진보당에서도 이석기 후예들. 특검을 뽑을 수 있는 이제 위원을 진보당에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도대체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지 저는 납득이 그때도 되지는 않았어요. 예. 전혀 되지 않았고 그때 윤미향의 후계자라는 사람이 특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 뜻을 뭐 배신이라는 단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요. 국민의 뜻을 반한 거죠. 반대로 반국가 세력에게 부역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총선까지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특검에 뭐 지금 박지원 특검 얘기를 하셨지만 특검보 네. 얘기를 하셨지만은 조은석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발언 하나하나가 네.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는 표현처럼 네. 특검 그 대한민국의 검사 조직 갖고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심도 있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라는 그런 뜻인데 근데 그런 특별검사가 사용하는 어휘가 너무나도 저렴하더군요. 그리고 표현이나 비유 같은 내용들 한동훈은 빨갱이라서 쏴주겠다 그런 발언들을 아주 신나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다 상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예. 뭐 사석에서 아. 그냥 저런 이야기를 누군가를 얘기하다가 했다면 그러니까 뭐 군 장성들을 무슨- 모아놓고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사담 개념으로 그냥 나눴으면 그게 농담 무슨 한마디도 상관이죠? 못하고 허허. 그게 무슨 상관이죠? 뭐 이제는 빨갱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형법 발의하는 민주당에 부역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게 큰일인가요?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 뒤에서 무슨 말 하는지 공개되면 얼굴 빨개질 분들 너무 많은데 한동훈 저분도 대표 당시에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지금 단계 지금 문제 생각을 해보시죠. 네, 단계에 그게 있는 얼마나 글들만 돌아다녔는데요. 봐도, 그 기자들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젊은 기자들 예. 앞에서 그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저는 여의도 밤 약속도 거의 안 잤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까지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올 정도면은 말 심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뒤에서 뭐 그런 얘기 한 거 가지고 이게 무슨 근거가 된다는 듯이 특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댓글창에서 새우깡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신 뭐 매불쇼나 김호준 방송 이런 데서 그 좌파 패널들 모여서 낄낄거리면서 떠들고 있던 그 카더라 내용들을 특검이 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탄핵안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거기 무슨 내용이 있었죠? 한미일 외교가 탄핵의 사유고 예. 북중러에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걸 탄핵 사유로 1차 탄핵안에 넣었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2차 탄핵안을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탄핵안의 성립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애초에 표결을 할 수 있는 성립 요건도 못 갖췄다라는 해석들도 여전히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렇게 2차 탄핵안이 나오는 표결을 하는 그 사이 기간에 그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김어준을 국회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김어준한테 갑자기 과방위에서 국회에서 뭔 증언을 하게 하는데 그때 김어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한동훈 사살 어쩌고. 예. 김어준의 뭐 인민 군복을 어디다 숨겨놓고 막 그래서 그렇게 했다. 네, 뭐 문재인이나 이재명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 관련된 이야기를 김어준한테 제보가 들어갔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우방국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바로 입장이 나왔어요. 미국 대사관이. 네. 우리가 한 얘기 아니라고 NO 딱 한 글자 나왔습니다. 입장으로. 예.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우방국이 어느 나라라는 겁니까? 어디서 주어들은 첩보라는 겁니까? 그렇게 한번 딱 선동을 해버리고 나니까 2차 탄핵안에 대해서 뭐 통과시켜야 된다 만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서 그게 스르륵 이 상황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의 참 권위도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런 자극적인 단어를 메인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가지고 와서 쓴다는 게 참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전체가 그렇진 않고요. 인사혁신처장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니,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뽑은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라고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너무나도 많은 걸 바꾸려고 하고 있고 예. 본인들 586 자녀 세대 때부터 기회 사다리 다 부수기 시작했었거든요. 저희가 예. 그 자녀 세대인데 직격탄 맞았고요. 이제 그 손자 세대들의 미래까지 미리 본인들이 완전한 세습 사회 만들겠다고 시험 제도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그렇게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정책들은 좀 안 된다고 저도 교육부에 있었지만 공무원들도 좀 안 된다고 이거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다 파리복숨이 돼버려가지고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힘 있는 분들은 지금 다 떠나고 한국 나가라고 지금 등 떠밀고 있고 그리고 힘없는 국민들만 진짜 이재명의 노예가 돼가고 있어요. 저 차단 좀. 어떤 분이요? 저 허위 발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 아니다에 대한 근거도 없습니다. 저분이 보니까 한동훈 지지자인 것 같은데 굳이 와서 허위 사실을 댓글로 도배하는 행위 같은 것들은 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정적인 세력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게시판에다가 본인들이 마음대로 글을 적어놓은 다음에 그거는 정말로 확실하죠. 그냥 게시판만 문제가 아니에요. 게시판은 정말 진짜 빼박이지 않습니까? 그 게시판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건 예. 뭐냐면 그 게시판에 본인들이 올린 글을 가지고 특정 기자, 본인들과 가까운 기자, 여의도의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그 매체 그 기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확대 재생산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했죠. 여론 조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아유, 참 답답합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1심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판사의 어떤 판결은 특검 얘기를 너무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제목이 내란과 관련된 뭐 핵심 종사자라든지 뭐 그런 제목이 전혀 아니고 개인의 일탈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잠시 후에 강대규 변호사하고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특검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특검. 지금 진짜 특검해야 되는 건 사실 이 통일교 특검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찰이 통일교의 핵심은 이 천정궁 또 전재수 전 장관 등등등 압수수색을 한 10여 곳 진행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일단 경찰로는 이 통일교 게이트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통일교 그리고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쌍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캥기는 게 많은 자 민주당 이런 쌍특검 제안에 대해서 절대로 수용 불가다. 이거는 정쟁 유발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 그렇게 맞받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본인들이 발의한 3대 특검에서 이미 통일교 관련해서 수사도 진행을 했으면서 예. 내란 특검에서 진행을 하다가 왜 민주당 관련 내용은 쏙 빼버리고 숨기려고 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와의 유착관계를 이야기를 한다면 통일교의 3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사진은 여전히 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인들이 보도자료로 냈기 때문에 그게 또 찍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지금 전재수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한둘이 아닌 걸로 보여요. 예. 과거에도 민주당의 뿌리 깊은 역사들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가령 김대중이라거나 이런 예. 사람들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은 본인들이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던 종교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먼저 설명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항상 뭔가 종교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우파 세력들, 특히 우파 애국 시민들을 향해서 뭐 사입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거나 그리고 기독교를 비하하는 단어를 붙이면서 우리 전체의 목소리를 훼손하는 공작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종교단체 이런 식으로 씌워왔는데 정작 종교 단체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종교 단체를 이용해 왔던 것은 김대중 때부터잖아요. 보면 저기도 나와 있죠. 문성명 총재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진도 있고요. 영상도 있습니다. 축사를 보내는 영상도 있고 본인들이야말로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먼저 좀 증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기 저 넥타이가 좀 인상 깊은데요. 저 김대중이 하고 있는 저 넥타이. 네, 저런 식의 넥타이를 문재인이나 또 이재명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빨강과 파랑이 이렇게 번갈아 있는 거를 가끔씩 끼더라고요. 비슷하네요. 근데 그리고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었던 거 이렇게 존경하는 문성명 총재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내란 특검을 통해서 통일교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통일교 당원 명단 뭐 보겠다라고 하면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하고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 명부도 압수수색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당원 명부도. 그렇죠. 네, 당연히 확인해 봐야겠죠. 아니 민주당에 지금 돈을 준 게 보따리로 갔지 않습니까? 16명이나 만났다면서요. 그럼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 출마자로 유력하게 꼽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재수를 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포기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꼬리 자르기의 용도일 수 있다. 전재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거나 뭐 논란이 있을 여지가 크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한 명을 통해서 마치 개인의 일탈인 것처럼 좀 몰아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종합특검 하자고 했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은 그 종합특검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내용으로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뭘 했길래 특검 사무실에서 술을 왜 마셨고 외부인 데리고 들어와서 뭐 했는지. 아니 특검 조사를 받고 나서 왜 멀쩡한 공무원이 그 표창까지 받는 그런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공무원 사망에 대한 내용도 그거 특검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무한공항 참사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많이 지지해 주셨던 전라도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도 왜 외면합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무한공항이 김대중 때 하나갑씨가 짓자고 해서 정치 논리로 억지로 지은 공항이라서 그거 탄로날까 봐 그럽니까? 고추 말리는 공항 돼버리고 제때 지금 안전설비 점검을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조류 때문에 지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억지로 짓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괜히 그렇게 해서 본인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무한공항 희생자 가족분들이 대통령실 앞까지 갔는데도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특검 단어를 쓸 거라면 그런 제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통일교 특검이라고 한다면 이미 기존의 내란 특검에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민주당에도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전재수를 비롯해서 통일교에게 금품 수수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구속해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구속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 당원 명부도 조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30만 명이 늘었다고 민주당 당원이 의문 제기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급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안에 지금 청년들이 당원 가입하는 운동이 좀 벌어져가지고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오고 나서 18만 명 당원이 늘었거든요. 이것도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오는데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저희도 내일 이제 또 저희 패널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지만은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 오세훈 현 시장하고 각각 민주당의 후보들을 갖다가 1대1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현 시장을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약간 의외의 결과였는데 어떻게 오 시장이 정 구청장보다 뒤처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근데 저는 이게 의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 예. 국민의힘 내부나 여의도에서는 뭔가 오세훈 시장의 당선이 확정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전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오랫동안 과거에도 했고 이번에도 지금 한 번 더 하면 3선이 되잖아요. 예, 연임이 3선이 되기 되죠. 때문에 그동안에 했었던 공도 있겠지만 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한강버스입니다. 한강버스. 이제 한강에 배 띄우는 거 그거를 또 잘못 설명을 해가지고 굳이 그걸 출퇴근용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반발과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또 중간에 사람 태우고 운행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어떻게 했냐면 사람 없이 운행을 하는데 또 거기에 또 세금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저라면 처음부터 관광 목적으로 한강버스를 이제 관광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강버스를 통해서 이제 강북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한강버스를 타고 관광지 이동을 해보세요라는 추천할 수 있겠지만 출퇴근이라는 거는 정말 잘못된 홍보였던 것이 만약에 출퇴근 용도로 빠르게 한강을 건너려고 하면요, 우리 지하철 타잖아요. 3호선 타면은 제일 빠르죠. 한강 건너는데 2분입니다. 네, 2분 3분이면 건너는데 굳이 이걸 또 그렇게 해서 정말 반발이 많고 이거는 정치 무관심층한테 크리티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금 종묘 관련해서도 저는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민석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 어쩌고 하면서 기가 막히고 뭐 안면이 막히고 200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그 건물 때문에 왜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도 빠르게 대응을 한다면 재개발 관련해서 그냥 정책을 쏟아가지고 몰아붙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재개발 관련해서 아니 그래도 재개발은 해야 되는데라는 뭔가 약한 모습. 아니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데 그게 파워풀하게 안 보이고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정치 무관심층은 직관적으로 오는 게 중요한데 메시지가 직관적으로 꽂히는 게 메시지의 문제군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미지도 문제입니다. 좌익 같은 경우에는 아주 뻔뻔하게 그냥 메시지로 선점을 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게 만드는 프레임을 선점을 해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끌려다닙니다. 내 프레임을 새로 짜지를 않고 그냥 질질 끌려다녀서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민주당이 갑이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을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재개발 이슈만 계속 때리고 더 강력하게 때렸으면 그때 더 세게 바로 즉시에 때려버렸으면은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관련 메시지를 그냥 더 세게 내버렸으면.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워풀하거나 카리스마 있거나 이런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고 뭐 신사답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신사답기만 하다고 해서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적 한계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의 경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주 과거부터 했던 공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어쨌든 전 중요한 건 재개발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을 계속 더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정원호가 지지율이 높은 걸 정원호를 모르는 분들은 심지어 박주민도 이겼어요. 박주민은 사실 은평구잖아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뭐 박주민이 평가가 좋은 걸 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정원호는 성동구에서 평판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중구와 성동구 그쪽 지역에 이제 동대문 이런 쪽 지역이 지금 이제 광진이랑 이쪽은 맘카페 여론이 셉니다. 맘카페 여론이 세요. 거기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맘카페가 여론이 사실상 완전 좌경화돼.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아주 친화적인 데가 많고요.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이 정원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학부모가 민원이 만약에 구청으로 들어오면 이걸 해결을 빨리 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건 어느 당이건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기대 역할을 한다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인지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에서 이 사람을 조명한 적은 없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 안에는 있기 때문에 올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 사람을 픽해서 지금 밀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사실 그거 선거 개입인데 이재명이 직접 노골적으로 일 잘한다라는 이미지를 또 한 번 씌워줬어요. 근데 지금 정원호가 과거에 뭐 폭행인가 20대 때 뭐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30년 전 얘기입니다. 전과 이야기를 지금 우리 당에서도 공격은 하고 있지만 저는 전과 공격만으로는 정말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전과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대선에서 이재명 정가 가지고 이번에 공격했는데 우리 이겼습니까? 못 이겼거든요. 지금 그걸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 놓은 판에서 어떻게 이길까를 생각한다면 더 유능한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유능함으로 승부해야 된다. 네, 아니 지금 정원호도 유능하다고 하지만 정원호는 구청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유능함을 증명을 해야지 자꾸 뭔가 억울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고 뭔가 말 잘 듣는 도련님인 것 같은 그런 모습 별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과거에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뭐 전과나 이런 거 공격하는 거 물론 그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그것만 메인이 돼서는 이건 행정가를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유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또 지금 정부가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정원호는 나는 이재명이 유능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내가 시장이 되면은 이 이재명의 지지를 받아서 서울시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지금 지금 중앙정부와는 다른 당이지만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 행정부와 별개로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또는 해온 것들을 아주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재개발이라거나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더 와닿는 메시지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이미지도 저는 자꾸 누구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들을 환갑이 넘으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0대, 40대, 30대 다 똑같습니다. 이미 개개인이 성인인데 굳이 더 나이 많은 누군가와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국민이 선택한 시장이잖아요. 예. 그럼 그 시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당에서 오세훈 시장의 성향에 대해서 비겁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완전한 우파가 아니다. 그리고 출신이 뭐 민변 출신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과거에도 약간 사회주의적 경향성을 보였던 게 있습니다. 그 유람선 갑자기 중지시킨다거나 그때 이태원 사고 직후였나요? 그래서 유람선도 중지시켜버리고 유람선이랑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예. 그때 그렇게 해서 일부 회사가 불이익을 본 일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감히 뭐 조언이라고 할까 이런 메시지를 그래도 생각해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 당에서 오세훈 시장이 일단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는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정말 대통령을 우리가 뺏겼으면 서울시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를 지켜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의 장을 우리가 또 지자체장을 우리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예. 또 서울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사과, 무릎 꿇기 쇼 같은 걸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건 좀 곤란하죠. 네, 그렇게 하고 지고 나면 사과하자고 한 사람들이 다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사과하셨던 것들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네. 국회에다가 뭐 죄송합니다 그거 글자 궁서체로 띄워놓고 화면에다가 그걸 왜 하셨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정권 뺏긴 거는 사과할 수는 있겠죠. 네, 예. 그걸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반국가 세력에게 정권을 탈취당하는 상황을 막지 못해서 다수의 국민들께 죄송하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훨씬 앞서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요. 예. 근데 그걸 얼마나 긍정적인 여론으로 확보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정치를 했던 사람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누적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도 해 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적인 정책적인 퍼포먼스로 국민들께 좀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경력을 가지고 정말 진짜 강렬한 메시지, 사람들한테 각인된 메시지로 그동안 흠결도 많이 있을 텐데 그 흠결을 지우려고 그래야지 네. 여기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 지금 아직까지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흠결이 드러날 만한 그런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한테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확실한
나의 성과로 승부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에 네. 대한 허위 비방을 지금 최근에 제가 다른 방송 나갈 때도 따라다니면서 한 세력이 있더라고요. 아, 한동훈 그래요? 지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에 대한 허위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가입한 정당이 국민의힘이고 누구의 개도 아니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세훈 시장을 제가 지지 선언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출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보면서 네, 조절하고 저한테 있는데 네, 욕설까지 하시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어떠한 혜택 본 것도 없고 관련도 없고 인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조정 좀 해주십시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불쾌합니다. 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숭실대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숭실대에서 지금 혐중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숭실대 기숙사에서 학생 2명이 담배를 펴가지고 퇴사를 당했는데 그 퇴사를 당하는 그 학생 2명을 이렇게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뭐 퇴사 공고, 징계 공고, 공고를 딱 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성함 이름 적고 그 옆에다가 국적, 호실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 저렇게 다 적은 거를 공고를 했더니만 이걸 국적을 왜 적냐? 중국을 혐오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라면서 숭실대 쪽에다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여론이 빗발쳤고요. 네. 결국 숭실대 쪽에서 저 공고문을 수정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을 보게 되면은 당장 댓글 같은 경우에도 자 혐오라는요 이게 사실을 공고했는데 무슨 혐오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중국 국적인 게 창피하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규정대로 했는데 그걸 왜 혐중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또 진짜 국적까지 공개하는 건 좀 심했다는 그런 주장. 이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국적 공개해야 되고요. 네. 혐중해야 될 땐 혐중해야죠. 중국 싫어해도 된다고 제가 예. 정말 뭐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데 혐중이 왜 논란입니까? 혐중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면 혐중해야 되는 거고요. 예. 여기 보니까 기숙사에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본인들이 한 거예요. 규칙을 어겼으니 처벌을 어겼죠. 받은 거죠. 그리고 호실 내 흡연을 뭐 한 번 했는데 강제 퇴사 조치했겠습니까? 이거 횟수 누적됐을 때 강제 퇴사 보통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대학 다닐 때 중국인들이 실내에서 흡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중국인들이 특히 많았던 모 대학들 다 그런 문제 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국적이 표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허. 네, 국적이나 이런 게 표기되는데 유독 중국에만 예민하게 막 갑자기 반응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혐중했다라고. 부대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네. 몰려다니면서 네. 숭실대 뭐 사과하라 그러면서 완전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몰아가는 걸 보면서 네. 참 기자님들 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 중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구에서 다른 동남아 국적의 학생이 또 이것도 보도가 나서 유학생이에요. 동남아 네. 국적의 유학생이 나라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유학생이 아이를 출산을 하고 6일을 해서 사망을 한 신생아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었어요. 오. 근데 그것도 그러면 국적에 대해서 거기 기사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동남아 국가에 대한 혐오 목적으로 쓴 거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냥 사실 전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보세요. 그 나라 사람들 국적 다 밝힙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번에 호주에서 총기 난사 있었던 것도 무슬림에 의해서 총기 난사가 있었고 또 다른 무슬림이 뭐 그 총을 뺏는 일이 생겼죠.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 무슬림이 총을 뺏은 거고 또 다른 나라 무슬림이 난사를 한 겁니다. 난사 테러를 했던 겁니다. 봐요. 우리가 또 지금 그 사람의 종교까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런 당연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국적이든 뭐 종교든 사실을 그냥 전달하는 차원인데 이걸 혐중이라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태도를 고치고 관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뭐 일본 학생이었을 때 일본이라고 적었으면 이런 기사 안 쓰셨을 거잖아요. 혐일 논란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만약에 일본 학생이 그랬으면은 일본이라서 그랬어 하면서 오히려 그 학생을 공격했을 거란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학생이 중국에 유학 갔을 때 기숙사 룰 어기잖아요. 바로 내쫓깁니다. 다음날 대한민국 바로 우리나라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출국될 정도로 완전히 내쫓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기사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혐중이라는 단어가 뭐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 듯이 이제 비난하기 위한 낙인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건 숭실대가 아주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학교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혐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혐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숭실대 쪽의 그 변명을 해명을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쭉 그래왔대요.
쭉 그냥 국적은 옆에다 그렇죠. 표기해왔대요. 원래 예. 그래요. 예. 그 유학생 기숙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숙사에서 유학생을 할당하는 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족해요, 항상. 그리고 기숙사는. 예. 그래서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리고 나가고 그 실에 정말 우수한 모범적인 다른 학생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도록 배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인 유학생이니까 국적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그게 왜 뭐가 잘못이죠? 중국인 거 들키면 부끄럽나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름 표기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입법권이 주어지면 꼭 이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조땡땡 유땡땡 세 글자로 적혀 있으니까 예. 꼭 한국 이름 같단 말입니다. 만약에 저기서 중국 국적 빼버리면 한국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라고 한다면 뭐 시진핑 또는 마오쩌둥이라 그러면 네 글자죠. 마오쩌둥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택동이라고 표기해주면 안 되고 마오쩌둥 이렇게 표기를 하게. 예를 들어서 조 뭐뭐라면 차오 뭐뭐겠죠. 그럼 그런 그대로 발음 그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은근하게 또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들 많거든요. 예, 예.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지금 항공모함 사진 몰래 찍고 간첩행위 한 것들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들 보세요. 그대로 그 나라 무함마드면 무함마드라고 하죠. 네, 예. 무함마드라고 하고 뭐 시진핑이면 XI 진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영어 이름으로 바꿔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바꿔야 돼. 우리도 표기법을 좀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참 중국 분들은 중국이란 국적이 부끄러워서 중국이라고 쓰면 그걸 혐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숭실대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는 규칙대로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백주원 대변인. 네, 그 마지막으로 예, 예. 하나만 서울시장 관련해서 예. 이제 나경원 의원도 지금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나 이런 예, 것도 예. 후보군으로 항상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할 때 좀 불쾌한 장면을 봤던 게 굳이 막 여자 후보랑만 붙여서 뭐 기사를 내준다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경원 의원님이 굳이 그런 비교를 당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동등하게 뭐 정원호와의 대결 구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별에 관계없이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만약에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님이 후보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서울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잘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다음번에 한번 여론조사 할 때는 한번 좀 뭐 지금 현재 1등, 2등이 오세훈, 나경원이고 저쪽에서는 뭐 박주민하고 정원호니까 네. 한번 1대1 대결들을 한번 크로스로 한번 해보는 그런 여론조사도 한번 실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주원 대변인 말씀하시는 동안에 강영삼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백주원 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